오늘 삼성전자 다시 한번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건 반도체 실적도 HBM 뉴스도 아니에요. 시장이 삼성전자에서 기다리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지, 그리고 오늘 주가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보죠.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지금은 월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다시 출근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어떻게 시작할지 궁금해서 영상을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오늘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장중에 뭘 봐야 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좋은 자료도 준비해놨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흐름을 보기 전에 금요일에 남은 흔적부터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6만 7천원에서 출발해 26만 6천원까지 밀렸습니다. 목요일에 9% 넘게 급등한 주였으니 아침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오전 저점에서 매물을 받아낸 뒤 28만 5천원까지 올라갔고요. 종가는 고점에서 멀지 않은 28만 1,500원에 남았습니다. 밀릴 때는 빠르게 밀렸지만 그 물량을 받아낸 뒤 오후까지 상승분을 지켰다는 게 금요일 움직임의 핵심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차트만 보면 금요일 시장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0.88% 올랐지만 상승 종목은 193개에 불과했고요. 하락 종목은 683개였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졌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위로 들고 있었던 겁니다. 코스닥은 4% 넘게 밀렸고 실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시장 전체가 위험에서 벗어난 날이 아니라 돈이 몇몇 대형 반도체로 몰린 날에 가까웠어요. 수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순 매도했고 비차익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도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한국 시장 전체를 길게 보고 들어오는 돈이 한꺼번에 늘어난 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삼성전자가 올랐다는 건 시장 전체보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대장주에 붙은 별도의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오늘 상승이 나와도 마음 놓고 따라갈 수 있는지, 잠깐 기다려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금요일 삼성전자에 붙은 가장 큰 기대는 주주 환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3년 동안 발생하는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고 해마다 약 9조 8천억 원의 정규 배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정책이 끝나기 전이라도 현금 규모와 투자 계획을 감안해 새로운 환원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왔고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주주 환원 정책을 곧 업데이트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이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많은 배당을 줄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확대할지 기대하며 먼저 움직인 겁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실제로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SK하이닉스 한 종목만의 재료로 끝나지 않았어요. SK하이닉스가 저 정도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면 더 많은 사업과 현금을 가진 삼성전자는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실적에 주주 환원 경쟁까지 붙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돈이 좁게 몰린 겁니다. 금요일 시장은 약했는데 삼성전자가 혼자 강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기대가 먼저 오른 주가는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흔들림도 커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주주 환원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은 뉴스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누군가는 더 큰 배당을 기대하며 사고요. 누군가는 이미 기대가 충분히 반영됐다며 수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소문이 계속 들린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누가 더 높은 가격에서 삼성전자를 받아주는지가 훨씬 무겁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상승을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함께 밀고 있는지까지 보셔야 해요. 게다가 이틀 동안 삼성전자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목요일에는 9% 넘게 급등했고 금요일에도 3% 넘게 상승했어요. 짧은 시간에 수익이 크게 난 사람도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월요일 아침 주가가 높게 뜨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매수 자리가 아니라 수익을 챙기기 좋은 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크게 뛰는 것보다 장 초반 한번 밀리고 그 물량을 다시 받아내는 움직임을 더 좋게 봅니다. 매물이 나왔는데도 무너지지 않아야 금요일에 들어온 돈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가장 먼저 볼 가격은 28만 원입니다. 금요일 종가보다 조금 아래지만 월요일 매수세가 살아있는지를 가르는 심리적인 자리예요. 장 초반 이 가격 부근까지 밀
밀렸다가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며 다시 회복한다면 금요일 상승을 소화한 뒤 위로 가려는 힘이 아직 남아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금요일 고점인 28만 5천 원을 다시 두드릴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 고점을 넘어선 뒤에도 거래가 붙고 매수세가 남는다면 새로운 가격대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부터 28만 5천 원을 훌쩍 넘겨버린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고점을 넘겼다는 사실보다 넘긴 가격을 지키는지가 먼저입니다. 위에서 출발한 뒤 28만 5천 원을 다시 내주고 프로그램까지 매도로 돌아선다면 장 초반 추격 매수가 그대로 갇힐 수 있어요. 특히 거래 대금만 크게 터지고 주가는 계속 밀린다면 새로운 매수보다 기존 보유자의 차익 실현이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빨간불이 가장 진할 때가 가장 안전한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강하게 출발할수록 첫 눌림을 어떻게 버티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시초가가 금요일 종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약하게 시작하면 주말 내내 기대했던 분들은 실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28만 원 부근에서 매도가 줄고 오전 안에 금요일 종가를 되찾는다면 오히려 더 편한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서 따라붙은 물량 없이 차익 매물을 먼저 소화하고 올라가는 셈이니까요. 제가 오늘 약한 출발을 꼭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조심해야 할 건 28만 원 아래에서 반등이 계속 막히는 경우입니다. 한두 번 잠깐 내려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회복을 시도할 때마다 매물이 나오고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판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금요일 반등을 만들었던 힘이 약해졌다고 봐야 하고요. 목요일 종가인 27만 천왕 부근까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물을 타기보다 매도가 줄어드는 걸 본 뒤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횡보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28만 원대에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으면 답답해서 손이 먼저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급등 뒤 옆으로 버티는 동안 외국인 현물 매수가 쌓이고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든다면 위쪽을 다시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는 그대로인데 이 수급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버티는 척만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몇백 원의 움직임보다 누가 물량을 내놓고 누가 그 물량을 받아내는지가 더 많은 걸 알려줄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면 되는 거냐, 댓글에서도 타점만 바로 알려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가격과 수급이 장이 열린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영상을 준비해 올리는 동안에도 해외 선물과 환율이 달라질 수 있고요. 9시가 지나면 외국인과 프로그램은 10분 사이에도 매수와 매도를 뒤집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제가 설명한 조건이 달라져 있었다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전망을 먼저 아는 것과 내 계좌에서 제때 대응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달라지는 순간을 빠르게 전달하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먼저 내 보유 상태에 따라 오늘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오늘 고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 좋게 아래에서 샀는데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 수익을 그대로 돌려준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장 초반 조금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28만 원을 지킨 뒤 장중 고점을 다시 넘기는지 아니면 고점 돌파가 실패하며 매도세가 커지는지를 나눠보세요. 수익은 더 오래 버틴 사람에게 무조건 남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더 벌 생각보다 이미 생긴 수익을 어떻게 지킬지 준비해야 해요.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에 본전을 되찾으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다 다시 밀리면 팔기도 어렵고 물을 타기도 애매해집니다. 본전은 내 계좌의 사정이고 시장은 그 가격을 모릅니다. 내 매수가가 가까워졌다는 이유보다 삼성전자가 전고점 위에서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힘이 남아있다면 기다릴 근거가 생기고요.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막힌다면 반등을 비중 점검의 기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큰 분들은 오늘
방향을 맞히는 것보다 계좌가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좌를 계속 열어본다면 이미 비중이 판단을 흔들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면 월요일 첫 상승을 놓치는 것보다 방향이 뒤집힌 뒤 움직이지 못하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오늘 강하게 오른다고 비중을 더 물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흔들려도 내가 정해둔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시초가가 높게 뜬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놓친 상승은 손실이 아닙니다. 이틀 동안 크게 오른 종목을 첫 가격만 보고 따라가면 방향은 맞추고도 높은 자리에 물릴 수 있어요. 장중 고점을 돌파한 뒤에도 매수세가 남는지, 첫 눌림에서 28만 원을 지키는지 볼 시간은 충분합니다. 내가 사지 않은 삼성전자가 오르는 건 견딜 수 있지만 서둘러 산 뒤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한 번의 상승을 놓쳤다고 기회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을 이어가면서 반도체 분위기를 계속 받쳐주는지 같이 보셔야 해요. SK하이닉스는 강한데 삼성전자만 비춰진다면 삼성전자 주주 환원 기대가 약해졌을 수 있고요. 두 종목이 함께 고점을 넓힌다면 대형 반도체로 들어온 돈이 아직 빠지지 않은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와 후공정 종목까지 함께 움직이는지도 보세요. 돈이 주변 종목으로 퍼지면 상승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버틴다면 쏠림에 대한 경계는 남겨둬야 합니다. 환율과 코스피 선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외국인 선물 매도가 커지면 삼성전자 자체 재료가 있어도 매수세가 오래 버티기 어려울 수 있어요. 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함께 들어온다면 월요일 상승의 질은 훨씬 좋아집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가격 하나만 맞히는 날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바치는 시장의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면서 내 판단을 계속 맞춰가는 날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가장 편한 흐름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장 초반 28만 원 부근에서 매물을 한번 받아내고요.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금요일 고점을 다시 두드리는 흐름입니다. 시작부터 급하게 뛰는 것보다 이렇게 매도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편이 월요일 이후에도 힘을 이어가기 좋습니다. 제가 오늘 위쪽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도 추격 매수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방향을 맞추는 것과 좋은 가격에서 수익을 남기는 건 같은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출근 준비를 하거나 업무를 시작하면 이 변화를 계속 보고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침에는 28만 원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프로그램이 대량 매도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고점을 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함께 들어오며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찍혔지만 언제 지켜야 할지 몰라 다시 본전까지 내려온 분, 반등이 나와도 기다려야 할지 비중을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분, 하루 종일 수급과 공시를 볼 수 없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 또 하나의 전망이 아니라 기존 판단을 다시 봐야 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보내는 알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핵심 가격을 돌파하거나 다시 이탈할 때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매수에서 매도로 혹은 매도에서 매수로 방향을 바꿀 때, 그리고 주주 환원처럼 삼성전자 판단을 바꿀 만한 뉴스와 공시가 나왔을 때 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가격을 대신 맞춰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침에 세워둔 전망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지, 내 계좌의 대응을 다시 봐야 하는지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돕는 알림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 같은 다음 종목으로 옮겨가는 움직임도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상승과 횡보, 추가 조정에 맞춰볼 수 있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 자료와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수혜 종목, 그 종목에 실제 매수세가 붙었는지 구분할 수급과 거래량 기준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만 받아보고 끝나는 자료가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나오면 관심을 높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욕심보다 계좌를 먼저 지켜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알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눌러 간단하게 신청해주세요.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대응 자료를 확인되는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 매물을 한번 소화한 뒤 다시 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가장 먼저 볼 자리는 28만 원이고요. 이 가격을 지키며 수급이 들어오면 금요일 고점인 28만 5천 원을 다시 두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고점을 넘어선다면 돌파 자체보다 그 위에서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계속 받아주는지를 보세요. 28만 원을 내준 뒤 반등이 계속 막힌다면 서둘러 물을 타기보다 매도가 줄어드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 빨간불이 켜지면 지난 이틀의 공포가 한 번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깐 밀리면 또 무너지는 건 아닌가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하루의 첫 색깔이 이번 주 전체 방향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올랐을 때 욕심 때문에 계획을 바꾸지 않고 밀렸을 때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기다리던 조건이 달라졌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하는 것. 결국 주식에서 수익을 남기는 건 예측을 매번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달라진 시장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장이 열리면 첫 가격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들어오는 돈까지 차분하게 살펴보시고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모두 편안한 월요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